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조금씩 이제 있는데 그 속내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문성묵 연구위원 그리고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윤균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무엇보다 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지 뭐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그 이유,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이 실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은 4시간 만에 아주 정말 신속하게 끝났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 한미연합 연수 문제라든지 북한의 관심인 금강산 문제 거론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바로 하루 뒤에 그걸 문제 삼아서 우리에게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여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미 그런 문제들을 이 시나리오에 넣고 합의 후에 그것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내부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또 훈련 자체에 대해서 중단을 압박하는 그런 어떤 전술적인 그런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었다.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이 그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직전에 가서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통 크게 양보를 했으니 나중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남쪽이 더 큰 성의를 보여라라고 하는 어떤 협상의 힘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계산일 가능성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에서 우리가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게 한미 군사훈련은 이미 예정돼 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고요. 또 중지를 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또다시 이걸 가지고 트집 잡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북한이라는 북한의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최초에 뭐 저도 이렇게 예상을 했고 한미연합훈련을 부정적인 인식을 좀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다분하다. 이를테면 이산가족 상봉이 잘 된다 하더라도 잘 되었으면 그 이후의 남북관계도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적인 기대감일 텐데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자마자 또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한미연합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좋아질 뻔했는데 이것 때문에 좋아지지 않는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키 리졸브 훈련 나쁜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만약 이 키 리졸브 훈련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돼 버린다면 이 훈련 안 했으면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정말 나쁜 건가라는 남남 갈등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북한의 이 타임 테이블은 이 한미연합훈련을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위한 스케줄을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정말 교묘한 것이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인 2월 24일부터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을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이 24일, 25일 이틀이 그 한미연합훈련과 겹쳐요. 그런데 그 이틀은 북한 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면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 북한 측 이산가족 상봉에 우리 이제 한국에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들과 이렇게 합해서 하는데 저는 예상하기를 이 이산가족 상봉을 이렇게 계속 한미연합 훈련을 비난을 하면서 가다가 마지막 이틀째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일요일 23일은 상봉을 시켜주고 24일 또 이제 개별회담 개별 면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 판을 접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를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할 것처럼 보여주어서 방금 우리 문 박사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많은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면 어떤 지원을 바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은 이제 북한의 그 발표문을 보면은 이제 불만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미국 공군의 B-52 폭격기가 와서 이제 뭐 훈련을 했다, 뭐 북한을 겨냥하면서 핵 타격 연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문제 삼은 것이 B-52 폭격기 문제하고 그제 했다는 거죠? 그렇죠. 훈련을? 그저께? 그러니까 이제 5일날 우리 판문점에서 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이 이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B-52 폭격기가 우리 군산 앞바다에 와서 사격 훈련을 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B-52 폭격기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그 거북한 상대이지요. 말하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억제, 핵 구산을 위한 3가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말하자면 핵 잠수함, 그 SLBM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미사일을 탑재한 핵 잠수함과 그다음에 이제 ICBM이라고 해서 대륙간 탄도탄. 그다음에 또 하나가 B-50입니다. 공중에서 지상으로 이 사격할 수 있는 미사일. 그래서 이 3대 핵 우산은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예. 그런 자산이 와서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거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B-52가 온 것은 뭐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태평양 훈련, 다시 말해 순환 훈련의 일정에 따라서 그냥 온 것이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이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한미연합연습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아까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 대표님, 지난번에 그 일부 보도가 됐었습니다만은 이제 키 리졸브 훈련은 뭐 이달 말에 이제 예정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B-52는 그저께 왔다 간 거고. 그러면은 그 이달 말에 그 훈련, 키 리졸브 훈련에는 전략 무기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었습니까? 전략 무기 중에서 B-52 예.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은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었죠. 예. 네. 그 대신 이제 우리 이번에 또 쌍용 훈련이라고 해서 그 독수리 연습 기간 중에서 한미연합 상륙 훈련을 합니다. 이번에는 또 해병대가 조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는 그런 훈련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네. B-52가 온 것을 가지고 핵 타격 연습을 한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사실과 다릅니다. 방금 우리 문 장관님 말씀처럼 B-52가 특별한 임무를 받았을 때는 핵 우산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B-52뿐만 아니고 미국이 운용하는 모든 공군기, 이를테면 F-16 전투기까지도 핵 무기를 다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B-52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B-52를 가지고 그러냐 하면은 B-52는 개전 초에 우리 작계 5027에 따른 개전 초에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B-52의 어떤 그 활약으로 인해서 북한 뭐 어떤 그 전쟁 수행 능력이 일시에 마비가 돼버리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 임무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게 만약에 키 리졸브 훈련 중에 왔다 그러면은 작계 5027에 따른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건 북한으로서 겁나죠. 그런데 이번 훈련은 직도 사격장이라는 것이 서해상에 있는 그런 무인도인데 이게 이제 한국 공군, 미국 공군 다 같이 쓰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 스케줄, 미국의 훈련 스케줄 연초에 다 조율해가지고 그 스케줄이 1년 동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우리 한국 공군과 미국 공군이 같이 엉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 괌에 배치되어 있는 B-52 폭격기가 괌이라는 열대 기후와 이 한국이라는 이 온대, 즉 그 겨울, 뭐 봄, 여름 다 있는 이런 기후와는 다르기 때문에 사격 메커니즘도 달라야 됩니다. 여기 와서 자기 임무에 따라서 그냥 사격 훈련을 하고 가는 연간 스케줄이지 키 리졸브 훈련, 또 작게 5027에 따른 북한 어떤 우리 남침에 의한 전면적인 역습에 따른 그런 공격 훈련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핵 타격 연습은 더욱더 아니다. 이것은 그냥 재래식 폭탄을 떨어뜨리는 훈련을 한 것이지 핵을 떨어뜨리는 훈련은 이렇게 하진 않죠. 근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모든 자꾸 꼬투리를 잡으면서 지금 걸고 넘어지는 상황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뭐 앞서서 열렸다가 접힐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무사히 개최할 수는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방금 그 중앙통합방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산가족들에게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북한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이 한미연합 훈련만은 이것은 우리가 그만둘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작년에도 키 리졸브 했는데 올해는 한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올해 한번 안 하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산가족 상봉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북한이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자 보십시오. 작년 합참의장과 올해 합참의장이 다릅니다. 다르니까요. 작년에 또 군인들은 1년이나 1년 반에 한 번씩 보직 이동을 다 합니다. 작년에 합참이나 한미연합사에 근무하던 장교들, 미군 장교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군 장교들을 대부분이 올해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키 리졸브 훈련을 해보지 않으면 작게 5027에 따른 한미연합 전쟁 연습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사람들. 또 지금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지상전, 특히 또 이 한미연합 작전에 조금 조금 더 연습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많은 정보가 오고 있는 이 YTN의 앵커님마저도 한번 안 하면 안 되는가라는 인식을 줬다는 것은 굉장한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북한이 노리는 거다. 그러나 한미연합 연습은 매년 하는 거지만은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장교들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승민 앵커가 뭐 안 했으면 하는 그래, 거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겠어요. 네. 이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이 이제 저렇게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예. 정말 북한이 말한 대로 자기들이 김정은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 언급 또 중대 제안에서 1년에 자기들의 진정성 또 그런 것들을 믿어달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의 연장선에서 한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제가 생각할 땐 작년 9월 같이 그렇게 이 사전에 무산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초두에 보도됐던 대로 현장 점검단이 이제 이미 갔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중간에 그만둔다면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안 하니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북한이 두 가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라고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 3개 안보부처,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받으셨지만은 대통령도 강조하셨어요. 남북 이 한반도의 평화와 그것이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교류도 필요하지만 확고한 안보 태세가 중요하다.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 따라서 한미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탄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우리 국민들께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좀 관심 있는 내용이어서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장 계속 이제 공사가 뭐 진행이 돼서 다음 달 발사대 설치 공사가 다음 달 정도면 완공된다고 그래요. 10층 높이로 이렇게 네. 짓고 있는 거 사진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조만간 로켓 발사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도발 가능성이 가능성.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을 갖다가 괜히 마련해 놓고 운영하지 않으면 운영 유지비만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시설을 지금 확장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용할 일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 은하 3호 로켓은 한 8,000km 정도의 사정거리로 예측이 되는, 즉 미국 서부 정도를 타격할 수 있었는데 네. 궁극적인 목표는 워싱턴이나 뉴욕을 타격할 수 있어야 미국을 굉장히 더 크게 압박을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이제 KN-8이라고 하는 뭐 그런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더 큰 탄도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 북한은 그걸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하겠죠. 네. 정지궤도 위성은 이제 고도 한 36,000km 이상에서 지구의 이 자전 속도하고 똑같이 이제 돌아서 우리 한반도 상공에 그대로 항상 있어서 같이 도는 것을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 예. 그걸 가장해서 정말 미국의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워싱턴까지 타격할 수 있는 타격 자산을 지금 테스트할 예. 것이다. 만들었으면 운영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네. 그 운영 유지비 때문에라도 할 것이다. 하고 나면 또 그동안의 전례를 봐서 한 달 반이나 석 달 이내 핵실험이 또 패키지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운영 추가 도발 가능성에 짧게 언급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대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문성묵 연구위원 그리고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